네, 이번 이슈N에서는 뜨끈뜨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급 준비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중국까지도 통화 전쟁에 가담을 하는 모양새가 형성이 됐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지급 준비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중국도 통화 전쟁에 가담하는 모양새인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부터 들어보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가 부진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중국이 이제 경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푸시를 안 한다라고 알려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가 7.0%라는 어떤 심리적인 또는 실질적인 어떤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최근에 나타나는 선행 지표들이나 이런 지표들의 부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번 이제 지준율 인하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글로벌리 유동성이 이머징해서 선진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역시 해외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부의 자금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준율을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 좋아서 경기 부양 목적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하면서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환율 방어 목적도 좀 눈에 띄죠?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다른 이머징 통화보다는 이제 덜 약세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는 약세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준율을 인하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출 경기를 부양하는, 그래서 통화를 약세로 가져가서 환율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일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자면 약 3,400선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좀 공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최근에 유동성이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계절적으로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실수요 자금이 이제 이탈하는 부분이 이제 계절적으로 늘 있어 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리 유동성 자체가 이머징에서 이탈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너무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다 보니 이것을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금 억누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준율 인하가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반드시 이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 면에서 지준율을 인하함으로 인해서 증시의 유동성이 조금 더 보강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지급 준비율이 인하가 되면서 만약에 중국의 이 전체적인 경기가 부양이 된다면 중국과 교역 규모가 상당히 큰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좀 좋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호재인 것은 맞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 이 지준율 인하가 일정 부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라든가 수출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와 교역이 관계가 상당히 깊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작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준율 한 차례 인하한다고 해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기간적인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춘절이 곧 다가오게 될 텐데 사실 재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춘절 모멘텀은 상당히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춘절 소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소비라는 것은 이제 전자상거래라든가 온라인 구매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계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은 소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라든가 대형 유통이라든가 소매, 그다음에 여행, 숙박 이런 쪽에 이제 주가가 벌써 움직이고 현지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앞으로의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몇 가지 뭐 변수라든지 이슈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춘절 연휴에 소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볼 것이냐, 수혜를 볼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넘어서면 3월 초가 되면 중국에서 양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정협과 전인대가 열리는데요. 이 전후에서 중국의 많은 중요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그 기대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적인 어떤 변화, 새롭게 발표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